우리 비트코인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K입니다. 자, 간밤에 비트코인이 86,000달러가 붕괴가 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이 계속해서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에 심각한 악재라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보다는 이번 주 경제 지표들의 발표,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표가 연기됐었죠. 경제 지표 발표와 함께 19일 일본 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시장이 일단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일단 매물 추세가 되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많으신 분들이 이거 계속해서 끌고 가도 괜찮은 건지 걱정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점 매수를 좀 해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물량들 추가로 잡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먼저 앞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미래의 선반영돼서 조정이 먼저 나오는 거고 결국 결과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시장은 고용에 대한 발표 그리고 이번 주 CPI, PC가 한 번에 발표 예정이죠. 자, 고용과 CPI는 11월분, PC는 10월분이 발표되는데 그리고 또 일본 금리 발표 또한 예정돼 있어서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지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집중하면서 관망세 결과를 좀 보고 가자라는 느낌이 강하고 또 일본 금리를 통해서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상승의 기대감보다는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큰 상황입니다. 일단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16일 밤 10시 30분 오늘 밤이죠. 발표 예정입니다. 자, 고용이 이번 달 FMC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진행했는데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은 노동시장에 대한 냉각이 가장 강하다. 그리고 또 물가는 점진적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연준에서는 얘기를 했죠. 파월 의장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단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둔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 계속 붕괴에 대한 리스크로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 물가는 내려오고 있지만 아직 관세에 부과된 상품 물가가 오르면서 효과가 좀 상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실하게 서비스 물가는 내려오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는데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매파적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정책은 여전히 지나치게 완화적이지 않으며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금리 수준은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다음 조치를 결정할 것. 결국 이 얘기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멈췄어요. 근데 고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9월, 10월, 11월은 FMC가 없었고 12월 FMC 금리 결정에서 금리 인하를 3회 연속으로 인하를 했죠. 결국 차후의 금리 통화정책 방향은 경제 지표를 보면서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중요시 보는 지표가 바로 고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CPI, 그리고 PC입니다. 이 발표가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표가 안 됐지만 이번 주에 연달아 발표가 될 예정으로서 향후 시장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추가적으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느냐, 이거죠.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혀가고 있다는 수치가 나온다면은 시장은 고용 둔화와 함께 반등의 자리를 잡고 반등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금리에 대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가 CPI, PC가 높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경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밤 고용 발표와 함께 또 잘 봐야 될 게 18일 목요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CPI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9일 금요일 개인 소비 지출 PC가 발표가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에 연달아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시장은 이거에 과연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지에 대한 여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물가가 점진적으로 나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성을 가질 거예요. 다만 반대로 예상치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금요일 날 19일 또 BOJ 일본 은행에서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엔캐리 청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가장 이번 주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죠. 자, 엔캐리 트레이드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이 전에 제로금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금리로 운용사들이 엔화를 빌려서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미국 국채, 이 미국 국채가 가장 큰 문제죠. 기술주와 가상자산 등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인데 일본이 작년에 금리를 올리면서 수익률이 낮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난해 8월 5일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자산들을 매각을 하겠죠. 왜냐? 매력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면서 일본으로 자금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엔캐리 청산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블랙 먼데이 사태가 벌어졌죠. 그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도 급락을 보였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일본에서 미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들은 미리 대비를 했을 거예요. 당연히 금리를 올린다면 또 일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또 단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 대신 0.25%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 충격파는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다. 왜냐? 금리를 크게 올려버리면 미국 국채 부분이 매도가 되게 되면 당연히 정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운용사들이 국채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연준에서는 미리 준비를 했죠. 양적 긴축 종료를 먼저 하고서 단기 국채 매입 재개를 했습니다. 이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를 선언을 했죠. 대차대조표 정책에도 아예 지급준비액 잔액이 이제 적정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고 공식 판단하면서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자,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하고 양적 완화에 대한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크게 유동성 부분들이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금융시장은 단기 자금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일본이 금리를 크게 올린다면은 0.5%, 0.75% 이렇게 올린다면 당연히 부담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 경제 지표들이 중요한 지표, 방향성을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를 보게 되면 자, 기존의 추세선 부분을 돌파를 하려다가 결국 수급들이 약해지면서 결국 돌파를 못하고 조정이 좀 이루어졌죠. 자, 이런 부담감들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인데 기존의 추세선, 하락 추세선 부분을 돌파를 못하고서 계속 뚫으려고만 하고 있다가 결국 위로 안착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 상승 추세선 부분에 밑에 받쳐주는 추세선 부분들을 결국 뚫고서 살짝 내려왔지만 85K 언저리 부분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결국 수급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수급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뚫고 올라갈 힘들, 시장에 호재가 없다 보니까 악재가 더욱더 좀 부각이 되면서 두려움, 불안감 등이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소폭 수급들은 들어온 모습이지만 아직은 수급이 좀 약한 모습이다. 다만 기존에 수급 들어왔던 이때 크게 수급이 크게 들어왔었죠. 여기 하단 라인은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직전 영상에서도 미리 언급드렸었죠. 밀려버린다면 다시 한번 85K에서 80K 사이를 한 번 더 확인하고서 지지 횡보하고서 방향성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미리 언급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등락을 보일 수 있으니까 눌림 나올 때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현재는 하단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자, 아직은 거래량 크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좀 추세선 잡고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분명히 변동성, 경제지표 발표들과 함께 또 단기간 급하게 밑꼬리 달면서 살짝 내려왔다가 또 밑꼬리 달고서
저점에서 수급들 크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밑에 당겨 올려주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당연히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와 주는 게 가장 좋죠. 여러분들도 이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지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다만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 급락에도 고래 투자자들은 빠르게 저점 매수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다만 매수세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힘을 못 받고 결국 계속 저점에서 물량들을 급하게 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또 이벤트들에 대한 남아있는 불안감 등 공포감들의 매물 추례를 천천히 받아내는 모습이죠. 자, 현재 ETF 플로우를 보더라도 ETF 플로우가 지금 계속 매도세로 강한 매도세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 지금 ETF에 대한 자금들이 떨어지면서 공포감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 다만 뉴욕 연은 총재가 내년도 인플레는 2.5% 전망 그리고 내후년에는 2%대로 내려올 거라고 결국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히고 갈 거라고 이에 따라서 대응할 준비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결국 기관들은 내년도 미국 정부의 자금에 대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고 다시 자리를 잡아갈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죠. 특히 최근 들어서 뱅가드와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암호화폐 ETF를 전면 거래를 허용하면서 보수적인 자산운용사,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다라는 거. 자체 ETF를 출시한 것은 아니지만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를 허용하면서 결국 제도권 내에서의 암호화폐들이 안착하기 시작하고 중요한 자산으로, 투자 자산으로서의 한 부분으로서의 포지션을 점점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블랙록에서 2026년 기간 가상자산의 도입이 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자산운용사들도 기존에 있던 걸로는 지금 리스크들이 커질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 시장으로의 진출을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큰 조정,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시장의 분위기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 경제 지표들의 발표들 그리고 일본 금리가 확정이 되면 뭐죠? 결국 악재에 대한 지금 시장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암호화폐들이 상승이 나올 때는 뭐죠? 그쵸. 기대감이 커지면서 와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기 때문에 더 큰 우호적인 정책들, 규제 완화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크게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다? 당선되고 나서 까보니까 뭐 없죠. 결국 재료 소멸이죠. 당선되고 취임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 정책과 규제 부분이 중요해지는데 아직 좋아지고는 있지만 뚜렷한 큰 한방이 아직은 없죠. 똑같습니다. 악재에 대한 두려움. 야, 요번에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라는 현재 두려움. 경제지표 발표들과 일본 금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장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하나둘씩 발표되고 결과가 나쁘던 좋던 결국 소멸된 이후에 차후 방향성은 그 다음에 되는 이슈들. 일단 재료 소멸로 끝나기 때문에 미리 조정받은 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의 추세가 시작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저점이 요번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업티피트 차트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때 거래량 크게 들어오면서 저점 바닥들, 물량들, 수급들 들어온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의 매집들 이루어지면서 현재 요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는 위아래를 계속 흔들면서 움직이고 있죠. 자, 단기 평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단기 평선 내려올 때까지는 또 등락을 좀 더 하락했다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만 기존에 수급 들어왔던 하방 지지했던 자리 부분을 이제 지켜주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내려갈 여지보다는 저점에서 물량들 또 크게 들어오고서 뭐다? 이렇게 또 밑꼬리 달고서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자, 이 얘기도 직전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단기간에 또 이렇게 쏙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자리까지 내려왔죠. 자, 중요한 거는 트럼프 정부에서 시장이 망가지도록 냅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자, 저점에서 지금 계속 제가 공략 타점들 계속 드리고 있죠. 이번에도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에도 1억 3천 부분 내려왔을 때도 미리 선반영돼서 내려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슬슬 저점 다지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저점 잡아보자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시장에 뚜렷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박스권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층과 아래층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요 1억 3천 위로의 안착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급락하게 되면은, 거래량 들어온다면 그때가 중요한 매수 포인트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고, 다시 또 추세 전환한다 하면은 바로 또 올라온다고 해서 뭐 쭉 올라오는 거 아니죠. 또 다지고 바닥을 다지고서 1억 3천 위로 안착하고 난 다음에 단기 평선 내려오게 된다면 그 위로 안착 후에 좋은 상승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연말로 갈수록 경제 지표들에 따른 이번 주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고용에 대한 둔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저점 잡고서 본격 반등의 시작할 거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1억 3천 그리고 다음 저항이 1억 4천 부분을 뚫고서 여기서도 계속 돌파하려다 돌파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거래량 줄어들면서 훅 빠지죠. 결국 여 저점에서의 힘 다시 한번 물량들 빨아들이면서 누가 고래와 기관들이 다시 한번 저점 매집을 이루어지면서 다시 상승에 대한 준비할 거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영상에서 이렇게 좋은 공략 포인트들 계속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매도 타이밍들, 이런 부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추세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매도 타점들 중요하잖아요. 네,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 촬영하고 말씀드리다 보면 이미 다 내려와 있고 다시 또 반등 나오고, 이렇게 영상 일일이 찾아보고 체크하면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디서 또 비중 더 추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대응 방법, 그리고 최대한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서 수익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 영상보다 빠르게 여러분들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트레이더 K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원하는 항목들 체크 후에 제출 버튼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게 되시면 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코린이 구조대 트레이더 K 함께 성공 투자하는 신청 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더 K 코인 투자 전략 공유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및 전략, 그리고 타점 알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단기 급등 무료 코인 추천 받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나의 보유 종목 대응 전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도 가능하니까 뭐 3개를 다 원하신다 하시면 3개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 하단에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셔야지 연락드릴 수 있으니까요. 010부터 해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페이지 작성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보이는 번호 010-563-2356번으로 코인이라고 이렇게 문자 발송해 주시면 확인해서 전략, 정보, 대응 방법 등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로 발송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혜택들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부담없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잡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없이 보내주세요. 자, 본격적 반등 대비하고 싶다, 비중 채워서 수익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신청 링크 클릭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하방은 확실하게 지켜주고 움직이는 모습이죠. 자, 그렇게 되면 85K 그리고 80K 사이에서는 중요한 타겟 포인트는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자리가 기존에 수급들 크게 들어왔던 자리죠. 올 봄에 크게 수급들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 수급이 한번 크게 들어오고 나서 크게 나간 흔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저점에서 매집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락은 할 수는 있지만 크게 내려갈 여지는 제한적이다. 단기간 하단
살짝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추세선 잡고서 반등 시작한다면 다시 요 상단 추세선 부분들 돌파 시도 여부들 잘 체크해 봐야 된다. 다만 85K 부분 지지 여부 잘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89K 돌파 여부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저점에서는 분명 기회의 장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 마지막 막바지에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요한 발표들, 이벤트에 대해서 대응 방법들 그리고 다시 한번 물량들 추가로 매수하고 또 매도할 때 함께 따라올 수 있게끔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란 보시면서 거기 나와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한 가지 혜택 더 준비했는데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 12월 11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12월 12일 단기 코인 추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엑셀라를 추천드렸죠. 자, 매수가로 194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213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날 엑셀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엑셀라가 220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공략드린 시점이 이때였고 매수가로 194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 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 밑으로 싹 빠지고서 올라왔기 때문에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약 14%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으로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시잖아요.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좋아요와 구독이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실는다든가 아니면 목표가 돌파했는데도 뭐 더 홀딩해서 더 갈 것 같아서 홀딩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무리하지 않으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코린이 구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